일부 댓글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을 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합리적으로 중국을 보고 있다. 안녕하세요.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중국을 바라보고자 노력하는 다문화 가정의 차코페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 차코페페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중국을 보기 위해 노력한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노력하는 차코페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을 주시는 댓글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들 의견들이 제가 읽어보니까 매우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코페페가 중국을 바라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저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중국을 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을 꼭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절대로 제가 보는 중국이 전부 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주장을 하는 근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국과 인연은 오랫동안 가지고 살고 있는데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알면 알수록 솔직히 잘 모르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복잡하고 거대하면서 변화 속도가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중국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해외에서 몇 년 정도 살다가 중국에 돌아오면은요. 적응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정도로 중국이라는 사회는 굉장히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드는 예가 100%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 만든 예시입니다. 어떤 한 반에 학생이 30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의 키를 재봤더니 키가 제일 작은 친구는 한 160, 165 이렇게 되고 키가 제일 큰 친구는 180, 18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봤더니 키가 한 172에서 174 정도가 나오더라.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을 세워봤더니 172에서 174 정도 되는 친구가 가장 그 비중이 많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반은 대체적으로 키가 한 170에서 174가 되겠구나 라는 것이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평균을 얘기할 때 그 정규 분포도에 나오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 한국에서는 나라가 그렇게 크지 않고 개인 간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떤 세상을 우리가 인지하는 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피드백 중에 하나가 서머라이저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뭐야? 한마디로 얘기해. 서머라이즈. 이게 한국하고 일본 쪽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그런 어떤 그 방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중국이라는 나라를 알면 알수록 매우 특이하다고 느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중국은 학급에 30명이 있다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172에서 174 정도 키가 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키가 큰 학생이 185나 180 이런 게 아니고요. 키가 큰 학생이 갑자기 막 2m가 넘어가고 2m 30이 넘어요. 키가 작은 학생은 100cm가 안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등락폭이 너무나 심해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산술적으로 평균을 내버리면은 키가 한 160 정도가 나온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나라에다 대고 평균 수치인 160을 들이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너무나 분포가 각각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선 이것이 이제 중국이다, 어떤 그 핵심 그 가운데의 수치이다 라는 것이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어떤 예시입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요. 중국이라는 나라를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제가 한번 옆에서 바라봤어요. 중국 사람들은 중국을 어떻게 보는가? 중국 사람들은 이런 애들은 키가 100cm가 안 돼. 이런 애들은 한 130에서 150 정도 돼. 얘네들은 한국 사람이나 뭐 일본 사람 비슷한 것 같아. 얘네들은 서양 애들이나 뭐 거인 수준이야. 이렇게 중국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서머라이즈 하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지가 않고요. 이 사람들이 사는 환경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무엇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조금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물리학 법칙의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죠. 제가 얘기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는 말은요, 비객관적, 즉 주관적이고 그 다음에 합리적이지 않은 것, 미신적, 신비적인 그런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서의 개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한국에서 중국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것들이 다분히 주관적이고 다분히 미신, 신비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객관적 합리적이라는 게 중국이라는 전체 스펙트럼의 가운데를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스펙트럼이 이렇게 넓은데 한국에서 주로 터치하는 영역이 한쪽 끝에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한국에서 중국을 이해하는 잘못된 오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제 생각과 다른 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저 나름대로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선 제가 아는 바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한국에서 바라보는 중국의 어떤 치우친 관점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를 들면 키가 쭉 있는데 아주 특이한 거 하나를 고릅니다. 예를 들어서 키가 90cm인 사람을 하나를 찾습니다. 그래서 봐라, 중국 사람은 영양실조로 이렇게 됐다. 혹은 키가 2m 50cm나 되는 거인 같은 사람을 골라서 봐라, 중국이 이렇게 키가 커서 음식을 많이 먹으니 뭐 문제가 터진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과장된 해석을 해버리고 이것들이 또 다른 해석의 기초가 되면서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실제 중국의 모습과는 굉장히 조금 치우친 방향의 중국의 모습만 계속 터치를 하는 그런 현상이 저는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전체 스펙트럼에서 딱 가운데를 말씀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한국에서 너무 한쪽 끝을 보고 있다면 저는 그 반대쪽 끝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반대쪽 끝은요, 중국의 동부 연안도시입니다. 중국의 동부 연안도시가요, 중국 전체를 절대 대표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한국에서 균형 잡힌 중국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중국의 동부 연안 도시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균형 잡힌 시각 외에도 제가 봤을 때 중국의 동부 연안 도시를 한국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국에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소비 시장으로서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동부 연안 지역을 기준으로 중국을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로 우리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인구 비중과 GDP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지역입니다. 즉 인구 통계학적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동부 연안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동부 연안에 있는 대도시 지역들이 중국 사회 전체의 문화와 유행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동부 연안 지역을 먼저 이해를 하면 다른 지역에는 동부 연안 지역을 기초로 시간차를 가지고 어떤 그 문화와 유행이 따라오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보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요, 차코페페가 추구하는 객관적, 합리적이라는 어떤 중국의 모습은요, 주관적인 중국에 대한 반작용입니다. 그리고 미신적, 신비적인 중국에 대한 또한 반작용입니다. 그래서 제 자체로 독립적인 개념이 아니고 현재 한국에서 중국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오류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객관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중국을 보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제가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합리적으로 중국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도 없고요. 그 다음에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유튜브라는 새로운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각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저 역시 제 자리에서 제가 보고 겪은 것을 솔직하게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부 댓글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을 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제가 읽어봤는데요, 매우 합리적이었고 일리가 있는 그런 댓글이었습니다. 댓글에 감사드리고요. 저도 제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 자체에 대한 어떤 내용을 전달 드리지는 않았는데요. 차코페페라는 이 유튜브 방송이 앞으로 어떤 지향점을 추구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렇게 재미있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들어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